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매일 오전 11시에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를 시작합니다. 이양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이승원 대표, 날씨 오늘 어때요? 오늘 날씨 어제보다는 좀 추운 것 같습니다. 근데 대바람 한번 맞아보면요. 네. 엄청 추운데 내일은 더 추워진다는 거예요? 내일은 더 춥다고 하니까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춥다고 그럽니다. 근데 눈이 엄청 온다는 그 눈은 어디로 사라졌어? 오늘 저녁에 오겠죠. 어젯밤에 온다 그러는 거는 어젯밤에 온다고 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어젯밤에 온다는 건지 오늘 밤에 온다는 건지. 오늘 밤에 오겠죠, 뭐. 근데 저희 방송을 너무 많이 들어. 네네. 이제 그동안 자기가 디스 당했잖아. 네. 내가 디스 당했네? 왜? 그것도 국무회의 속상해서. 아, 그렇죠. 국무회의 어디서 난 거야?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 대통령께서 직접. 전기값 인하하는 게 어떻겠어? 이한영이 엿 먹어봐라. 이러면서. 이한영이 엿 먹어봐라. 이러면서. 야, 나중에 깜짝 놀랐어. 정말 대단한 정부예요, 지금요. 네네. 정말 친절하시게 서민의 전기료에 대한 우리 부담감을 생각해 주셔갖고 전기료 인하를 얘기했으니까 네. 깜짝 놀랐어요. 전 집에 가서 한번 쓱 해보는데 한가까지 갔던 거 거의 한가. 이게 몇 년 만에 있을까 말까 한 일이 벌어지는 정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저는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이 방송은 안 하지만 쓰는데 다이내믹 코리아입니다, 지금요. 다이내믹 코리아. 네.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 한국전력 좋다 이거요. 한국전력 후속타는 뭐겠느냐? 한국전력 보니까 당이 나오잖아요. 가스공사에서 비싸게 받는데요? 가스공사 감 내리는 거죠. 안 걸리겠어? 그 가스공사나 일단 공기업이 타겟이 될 것 같고요. 그 주위에 또 수많은 예를 들어 있죠. 전기를 먹고 사는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체 있죠. 네. 감 내려야죠. 감 내려야 되는데 저는 이거는 엄청 악재라고 보고 있어요. 뭐냐면 그냥 제가 순수하게 말씀드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짜증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거는 주주랑 이사에서 결정하고 경영진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하나의 가이드라인 줬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보면 이게 무슨 장관이 한마디도 아니고요. 시장 결론은 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는 뭐 회복하겠지만 주가는 뭐 며칠 좀 변동성이 있어야겠죠. 그렇지만 제가 내린 참 고분한된 결론은 지금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잖아요. 네. 지도자이기 때문에 일단 흉내는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한국전력은 시작일 뿐이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그런 논리를 보면 수많은 공기업, 예? 그리고 수많은 기업체들 있잖아요. 전기를 먹고 사는 애들, 예? 안 먹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다 뭐 가격 인하 압박인데 그거는 미국식 자본주의를 보면 정말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시장에 또 하나의 악재가 났다라는 생각 갖고 있죠. 조만간에 이런 말씀도 한번 하실 거 아닐까요? 곡물 가격이 반영되도록 과자 가격도 조사하라고. 응? 당연하죠. 그쵸. 당연하죠. 네. 그래서 허니버터칩이나 뭐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너 감자 가게 한번 조사해봐라. 30원 깎아야지. 30원 깎아야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근데 요즘 어쨌든 이번 외국인 짜증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가 매우 거칠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자사주하고 그 현대차에 대한 자사주 매입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매도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연일 지금 12월 10일이죠. 그러니까 12월 10일 이후 외국인 매도세가 매우 거칠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이날 만기일날 7천억, 그다음 만기 후폭풍 끝나고 나면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게 오히려 기폭제가 됐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7천억을 기폭제로 해서 2,500억, 3천억, 지금 현재 시간 2,100억으로 지금 매도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가장 특이한 건 뭐냐면 이거보다도 적은 것 같아요. 유가에 대한 반응이 바뀌기 시작했다. 오늘 항공주가 내립니다. 그죠? 항공주는 아무래도 뭐 유가에 연동해 갖고 가격을 내려야 되지 않겠니 이 영향인가요? 그리고 근데 휘발유도 가격 내리라고 그랬거든 어저께. 그 멘트에 대한 쪽을 정확하게 짚어보게 되면 그 멘트를 정확하게 짚어드리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단 대한항공도 잠재적 또 악재 하나 나왔죠. 어찌됐건 간에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유튜브에서 나온 얘기가 지금 21일 동안 뉴욕 운항 정지 먹이겠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건 결정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뉴스에 나왔고요. 그거 되면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걸리겠죠. 아시아나는 잘못한 거 없잖아. 아시아나는 땅콩을 준 적이 없잖아요. 중국에서 문제된 게 없는데 이번에 회항권 때문에 21일에 대한 그 운항 정지 예고한 근데 결정된 건 아닙니다. 뉴스 보셨을 거예요. 그런 어느 정도 뭐 악재는 불가피하겠죠. 근데 그걸 떠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그 가격에 대한 논리 있잖아요.
물가를 직접 언급하시면서 얘기하시면 그쵸. 제가 봤을 때 절대로 한국전의 끝이 아니다. 예, 그래서 모든 건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국제유가 하락이 국내 휘발유 가격에 적시 반영되는지 실시간 모니터링하라. 그죠? 가장 먼저 언급이 된 거는 지금 보게 되면 휘발유 가격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일단 정유주들은 일단은 강하게 버티고 있고요. 맞습니다. 올라가고 있고요. 떡방아 도형님 정확히 말씀하시는데 네. 유리 연동제 맞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네? 말씀드리잖아요. 어저께 또 떴어요. 한국에서 지금요 인천에서 홍콩 가시는 분요 빨리면 예약하시면요 편도 5만 원에 끊습니다. 5만 원. 5만 원.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네. 시청자분들 잘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일단 그건 그렇고요. 네. 어저께 있었던 일을 잠시만 훑어보고 오늘 좀 얘기할 건덕지들이 많습니다. 어저께 유가 이제 다시 좀 내리면서 어저께 좀 왔다 갔다 했는데요. 하루 진폭이 300포인트 가까이 났어요. 아시죠? 시작하면서 급등했다가요. 한 60몇 포인트 올랐다가요. 아래쪽으로 100 몇십 포인트가 올라가면서요. 진폭이 300포인트 가까이 났습니다. 다우지수가요. 그만큼 컸는데 그것의 가장 큰 요인은 역시 유가 하락에 있었다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는 뉴스를 얘기하는 사람은 오늘 뉴스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랍에미레이트 UAE 장관이 얘기한 거 저희 방송은 어떻게 이미 다 얘기했던 거야. 그래서 이게 선거가 분명해야 돼. 이것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 유가 떨어진 게 아니라, 이건 이미 알고 있었던 소식이야. 근데 이거는 일부 언론에서 이거가 마치 장중에 나온 것 같이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죠. 저희 네. 방송은 어저께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네. 아랍에미레이트 UAE 장관이 얘기한 거. 60달러가 아니라 40달러가 해도 감산이 있다, 없다? 없다. 자기네는 감산이 없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멘트 중에서 아주 무서운 게 있죠. 뭐요?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오펙 회동은 없을 것이다. 이 특별한 이벤트라는 게 뭘까요? 특별한 이벤트인 거죠. 그 장관 중에 딸 중에 하나 결혼하거나 이런 거. 땅콩 안 갖고 왔다고 화내는 거? 아니면 결혼하거나 결혼하는 거? 청첩장 돌리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니, 특별 이벤트라는 게 그런 이벤트를 말씀드리는 무서운 거죠. 게 뭐냐면 특별 이벤트라는 게 러시아 모라토리엄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동차 세네라고 날라왔네. 고영이 잠시 한번 얘기해 네. 볼게요. 꼭 캐나다가요 14개 이런 오일 샌드 프로젝트를 네. 또 계획대로 하겠다. 네, 그죠? 그러니까 그냥 끊임없이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 대형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몇만 배럴? 하루에 또 다시 27만 배럴. 그죠? 그렇죠. 27만 배럴이 또 생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일단 이 모든 것 떠나서 정말 화끈한 나라. 정말 푸틴 형님은 존경할 수밖에 없어. 네. 푸틴 형님이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시간으로 봅니다. 우리 시간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금리를 올렸어요. 그죠? 네, 금리를 올렸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오늘 방송을 저희 7시 50분에 하거든요. 첫 방송을. 네. 제가 나온 첫 방송 하는데 갑자기 우리 앵커 하는 애가 처음 시작하는 애가 위원님 큰일 났다는 거야. 얘기를 해달라는 거야. 뭐냐 그랬더니 제가 분장하고 하는 순간에 저도 딱 띠리링 해갖고 푸시하러 봤는데 금리를 또 올렸네 이것들이요. 네? 러시아 올렸어. 얼마나 올렸어요? 17%까지 올렸어요. 하루에 몇 퍼센트 포인트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650bp를 올린 거죠. 6.5% 포인트. 예. 이 포인트란 말을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수능 시험에 맞고 틀리냐. 이것 때문에 이거 모르면 수능 네. 출제한 사람 개무식하다는 소리 듣잖아요, 이번에요. 네네. 근데 6.5% 포인트를 한 방에 올렸어요. 근데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이게 정확히 보면 우리 시간으로 보면 7시 27분, 25분 이럴 때 대한민국 뉴스에는 안 떴고요. 블룸버그나 CNBC의 탑으로 떴어요. 긴급 브레이크 뉴스 떴는데요.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뭐요? 러시아 시간은 몇 시겠어요? 러시아 시간으로는 새벽 1시. 러시아의 모스크바 시간은 새벽 1시 20분에 발표한 거거든요. 네. 이게 뭐예요? 러시아 사람들은 바쁘고. 밤늦게까지 술 처먹고 밤늦게까지 일한다는 게 첫 번째 하나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급하다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그렇게 급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앞서 잠시 후에 저희가 조금 이따 초대 손님 모시고 나서 얘기하겠지만 이머징 마켓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증폭되고 있다. 1998년도 러시아 금리가 약 100%까지 올라간 100%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네요. 네. 100%. 지금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큰 문제 없지만 문제는 지금 이머징 국가의 상당 국가들은 어게인 1998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지금 러시아 채권을 유럽 애들이 가지고 있을 텐데 유럽은행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거 되면 또 유럽은행 작살날 거고 그러면 또 이머징 또 그 헤지펀드 애들도 또 도망가면서 작살이 날 텐데.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없다고 하면 없지만 네. 우리나라는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익스포저가 많지는 않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크게 보면 이거죠.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수출한 국가 아니죠.
네.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수입하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수입해서 쓸 뿐이야. 우린 불쌍한 나라야. 그렇지만 지금은 오히려 하고 있고요. 또 대부분의 잠시 후에도 얘기 나왔지만 미리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걱정이 많으셔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머징 지난 97년, 98년에 IMF 많이 들어갔잖아요. 우리나라도 들어갔고요. 그런 이후에 많은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환율이 상당히 이제 플렉서블하게 움직이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고정 환율을 아직도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일부 나라. 그렇기 때문에 블랙 마켓에 있는 암시장에 있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상당히 활화되어 있고요. 또 금리의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유연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나라 같이, 러시아 같이. 우리나라 그때까지 금리 정책 이렇게 유연하게 못했거든요. 외환시장도 마찬가지고. 그 많은 후에 많은 것들이 변동폭이 커진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주가 변동폭이 늘어 4%였거든요. 그잖아요. 4%였거든요. 그러니까 변동폭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빨리빨리 반영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대부분은 겪었는데 아직도 그래서 이 98년, 97년 같은 어게인 되지 않을 거란 얘기가 있지만 최근에 일부 국가들의 통화가치 급락, 주가 급락, 그리고 채권의 가격 급락.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니까 채권이 급락한다는 거잖아요. 가격이요. 그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서 일부의 시각은 분명히 있다. 그 얘기 오늘 잠시 후에 집중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초대 손님 모시고 가겠습니다. 네, 이슈들 짚고 시간입니다. 근데 보니까요. 방금 제가 잘못했네. 말씀을 드릴 제가 텐데, 잘못했어. 네. 여기 계신 분도 네. 저도 바이오인 줄 알았다는 분이 몇 분 계시네. 세 분이나 계시네. 그러니까 얘기가 바이오할 것 같았는데 잘못했습니다. 갑자기 잘못했습니다. 한국타이어 간다고 자기 자랑질을 거기다가 막 하더니 잘못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한국타이어 지금 보게 되면 하나인컴퍼니하고 한라비스테온 공조를 공동으로 인수하는데 화면 뉴스 한번 잡아주시죠. 단독을 달았네 이것들이. 지금 한국경제인데요. 단독을 달았어요. 그래서 한국타이어가 하나인컴퍼니 한라비스테온 공동 인수해갖고 지분 비율 7대3, 하나인컴퍼니가 7이고 한국타이어가 3 이렇게 해갖고 재매각 때 한국타이어가 우선 매수권, 동반 매도권을 가질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일단은 한국타이어의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지금 오늘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도 일단 큰 돈 안 들이고서 일단은 한라비스테온 공조를 인수해서 경영하기 전에 일단 학습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정말 이제 돈 벌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타이어 플러스 돈 좀 벌면 네. 그때는 이제 하나인컴퍼니로부터 이제 지분을 또 사올 수 있는 우선권을 갖고 있으니까 네. 안정적인 일단 매수 절차를 좀 가져간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한 소리 들었어. 떡방아 노령님한테. 어쩌다 한국타이 하나 얻어 걸린 모양이네. 맞아. 얻어 걸렸네. 네네. 네. 좋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 좀 계속 오늘 네. 집중적으로 얘기할 건 이건데요. 이머징 마켓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화면 좀 몇 개 좀 잡아주시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 금리 있잖아. 네. 갑자기 인상한 거. 예, 그 얘기부터 좀 해보세요. 네. 러시아. 네, 러시아요. 네. 네, 이거 보시면요. 러시아가요, 루블화가 지금 엄청 급락을 하고, 이거는 블룸버그에서 오늘 아침에 뜬 건데요. 지금 보시면요. 지금 걱정거리입니다, 러시아가요. 루블가 이제 속락하면서 지금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지금 보면 금리를 한 방에 올렸잖아요.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6.5%포인트. 그것도 새벽 1시가 넘어서 발표할 정도니까요. 러시아가 상당히 급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전형적으로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그 다음 것도 한번 잡아주세요. 어게인 1998이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네. 여기 보면, 말이 안 되지만요. 여기 보면, 나 있잖아요. 제목 자체가 또 블룸버그입니다. 1998년, comes, calling, 뭐 이런 거 등등 써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보면, 뭐라고 써요? currency and credit. 이것이 다 하는 거예요. 러시아에서부터 베네수엘라까지.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이게 보면, 러시아나 베네수엘라 뿐만 아니라요. 타일랜드도 마찬가지고요. 이모지 국가의 상당 부분이 지금 주가가 속락을 하고 있어요. 주가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채권 가격이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요. 당연히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물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반론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통화에 대한 외환시장에 대한 상당히 유연하게 하고 있고요. 금리 시장도 상당히 유연하게 만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은 분명히 사실인데 문제는 전부 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국가는 아직 문제가 된 일부 국가는 아직도 환율 자체가요. 블랙마켓이 암시장에 있는 거예요. 뭐냐면 고정 환율 그런 거 있잖아요. 고정 환율 같은 거 아직도 다른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는 시장 가치랑 이거랑 워낙 유격이
거리가 많이 벌어져 있죠. 이런 것들이 여전히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보여주는 것이 이걸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 공포지수 많이 보이죠. VXI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요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이머징 마켓 공포지수 한번 잡아주세요. 이머징 마켓 공포지수. 네, 이머징 마켓 공포지수죠. VXEEM입니다. 심볼 같은 거 그 미국 차트 이런 거 보시는 분은요 가끔 보세요. VXEEM. VXEM. 예, VXEEM입니다. 예, 지금 화면 한번 잡아요. 나오나요? 잠깐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트를 해갖고요. 네. 차트를 해서 좀 길게 가봐주세요. 네. 네, 그거 맞을 거 같네요. 네, 요 화면 잡아주세요. 이게 보면 얼마, 그 1년짜리인가요? 1년짜리죠. 이선 대표. 이게 보면 어저께 하루에요. 어저께 하루에 6.5% 정도가, 포인트 정도가 확 올라와 버렸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거 좀 이거 예쁘게 좀 보여주세요. 이거 좀 또 동그란 거로 쫙 해봐주세요. 오른쪽에 확 드러나는 거. 오른쪽에 네, 확 올라가는 거. 이 부분. 네. 네. 딱 근데 10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죠? 10월 달에도 잠시 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올라갔다가 좀 안정됐다가 네. 확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10월 달에 뭐가 있었지? 기억이 안 나네. 10월 달 그건 모르진 않아. 그래서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훅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머징 마켓 전체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머징 마켓에 대한 걱정거리 많다. 그런데 다만 어제도 보여줬지만 우리 시장은 분명히 다릅니다. 왜 달라요? 우리 시장은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승원 대표 얘기해 주세요. 아니 저는 일단은 10월 달보다는 상황이 심각하지 않게 보고 있다라는 거. 요게 이제 그 좀 특징적인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10월 달에 무슨 일이 있는지 여기에 이제 상당히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10월 달에하고는 달리 지금 이 러시아 관련된 사태는 이렇게 쉽게 유가에 대한 흐름이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가라앉을 만한 상황은 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기본적으로 그 외환보 유고라든가 아니면은 기본 이런 것들이 좀 풍부하고 또 네. 러시아 쪽에 대한 익스포저가 그렇게 크지 않죠. 네. 예전에는 그나마 좀 빌려준 돈이라도 있었지만 그것도 다 받았잖아요, 현물상환으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러시아 모라토리엄 되게 되면은 국내에 직접적인 익스포저는 없지만 다만 이제 유럽 쪽에 대한 익스포저가 있죠. 유럽 이제 은행들이 러시아 채권을 이제 좀 많이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러시아 중앙은행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개입을 안 하고 그 국채 매입을 안 하고 좀 기다리고 있는 것도 이런 것들을 좀 대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전부 다 이제 좀 혹시 모를 사태에 대한 쪽을 대비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지금 러시아 외채 비중이 높은 유럽 금융시장으로 일단 전염이 된다라면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이 돼서 네. 어쨌든 시장은 단기적으로 한번 폭삭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뭐 PBR 0.8배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겠죠. PBR 0.8배면은 여기서 얼마 정도가 빠지는 거니까 150포인트 정도 빠지는 거겠죠. 그러면 네. 1750포인트 정도 이 정도까지도 뭐 추가할 가능성에 대한 쪽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좀 가정했을 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러시아 모라토리엄 상황에 대한 쪽이 오래 갈 것이냐에 대한 쪽에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아르헨티나나 이런 데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습관성 디폴트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거의 뭐 시장에 영향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 자금들도 거의 익스포저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네. 아르헨티나나 이런 쪽은 아예 그냥 무시하셔도 좋고 다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셀 수 있다라는 거 정도로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하신 거고요. 이제 수급으로 이제 말씀드린 거를 한번 보면 전체로 보면 우리나라는 이들 나라랑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1% 이상 MSCI 이머징 마켓 전체적으로 급락할 때 우리나라 1% 올라간 거거든요. 그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원유를 생산하는 나라가 아니다. 순수하게 수입할 나라일 뿐이다. 라는 생각, 그걸 꼭 좀 명심하셔야 될 거예요. 다만, 수급으로 보면 다른 얘기죠. 왜냐하면 이머징 마켓 펀드가요, 지난 한 주간에 제가 말씀드린 수치는 이머징 마켓 펀드 전체적인 건데요. 이거는 채권 플러스 주식입니다. 채권 플러스 주식인데 한 주일 만에 25억 달러가 훅 빠졌어요. 근데 기후 뭐라면 연초 이후 최대입니다, 지금요. 확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공고롭게 보면 우리나라가 지난 언제야, 만기 날부터 많이 팔았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것에 지금 돈이 빠져나가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가 좋고 나쁜 건 상관없이 큰 흐름에서 수급에서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 또 저기 있잖아요. 빌 그로스가 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자금의 유럽 이런 것 때문에 내년에 금리 인상 안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크게 오늘 뉴스 다룰 텐데 그 부분은 우리 또 내일 하기 위해서 남겨뒀거든요. 막 그 부분 얘기가 역시 빌 그로스도 우리 전전님은 말씀 들은 거잖아요. 네. 네, 금리 뭐 인상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전반적인 시각이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빌 그로스라는 얘기도 결국은 US로 가는 거거든요. 자금이요. 그 흐름에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려서. 말이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어저께는 제가 누구야 마크 모비스 형님을 보여드렸잖아요. 네. 머리가 약간 없으신 네. 마크 모비스 형님을 얘기했는데 같은 나이에 있어요. 같은 나이. 마크 모비스도 우리 78인데요. 개인적으로 자산이 250억 달러 자산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시 78살. 같은 서로 친구 할 줄 몰라. 야작 할 줄 몰라. 카라이칸의 얘기도 합니다. 카라이칸의 인터뷰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네. 네. 이 사진이 최근 건가요? 최근 거죠. 카라이칸이 블룸버그 TV에 나온 거예요. 네. 블룸버그 TV에서 나왔는데 요즘 보면 블룸버그가 이거 특집을 합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잘 나가는 사람을 쏠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거죠. 오일이라든가 유가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여전히요. 유가. 그리고 정크본드, 여기서 정크본드 나는 것은 이머징 마켓 채권 말하는 겁니다. 이머징 마켓 엄청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얘기했더니요. 궁금한 거,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싸다는 얘기합니다. 싸다. 싸다. 싼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올라간다. 얘기하는데, 여기에 결론을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좀 화면 잡으셔도 되는데요. 그 중간에 안에 찾기 쉽습니다. 제가 여기서 아예 적어왔는데요. 네. Great Opportunity다 이거야. 이것들이요. Great Opportunity. 예. 유가랑 이런 채권들이요. 그런데 뭐냐면 10 years 다운 로드. 그러니까 아주 장기 보면 돈 엄청 지금은 아니지만 10년. 그래갖고 얘기하는 거가 not now야. not now.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길게 보는 건 좋대. 10년 좋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 카라이칸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이제 비판적인 시각, 주시장 딱 상관없지만 이런 얘기 질문들 합니다. 너 카라이칸 보러 비판한 사람 많잖아요. 너 행동한 투자라고 말해놓고 우리 이승훈 대표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일루에서 비판적 시각 이거야. 단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CEO들이 단기적인 시각, 단기적인 시각에 해갖고 경영에 딱 그어서 이성훈 대표 영어 많이 들었어요. But not now 딱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화면 잘 보여. 딱 나옵니다. 이성훈 대표 얘기가.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성훈 대표가 또 얘기하는 거가 뭐냐면 너희들 너무 단기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경영진이 장기적 시각 갖고 경영할 수가 없게 하는 거지 자꾸. 그런 비판적인 시각 얘기했더니 웃으면서 하는 얘기예요. 또 한번 찾아보세요. 네. 뭐라냐면 맞다. 내가 보기에 우리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잘 못 배우는 행동하는 숫자가들이 있다. 그런 애들이 있다는 거야. 네. 자기는 반대하는 거야. 자기는 롱텀을 본다는 거야. 롱텀. 그리고 자기는 엄청 기다린대. 이런 표현을 씁니다. wait and wait. 계속 기다린다는 거야. 자기 의견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자기 wait and wait 한다는 거야. 나 8년에서 10년 정도 주식을 평균적으로 보유한다. 그래서 예. 자기 행동한 투자에서 비판적 시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지금 애플도 투자하고 나서 지금 몇 년, 2, 3년 걸려서 더블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그런 애들이랑 그런 배격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는 긍정적으로 주주의 가치 올리고, 예를 들어서 CEO들이 이런 사람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게 그런 판단을 하게 도움을 조언하는 거지, 자기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될 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단기적으로 행동한 투자가 단기적으로 해서 뭐 하고 겁박주 그런 것이 아니다. 물론 이 사람 얘기고요. 이 사람 얘기를 반대할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젠장 네.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자꾸 배당을 늘리다 어쩔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랑 아마 내일도 제가 보기에 블룸버그가 또 특집할 것 같아요. 지금 특집을 하는 거니까 이제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힘센 사람들 얘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 전해드리는데요. 지금 보시면 계속 우리가 시청자분들 보셔야 될 게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시장의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저께 똑같습니다. 유가라든가 이머징 국가 싸다. 엄청 싸지만은 심지어는 마크 보비스도 지금은 아니다라는 얘기 했잖아요. 난 나오거나 거의 똑같은 표현을 했거든요. 아주 흥미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특징들 좀 보면서 네. 진행하겠는데요. 앞서 얘기했던 거, 그런 게 있고요. 요즘 보면 잘 나가는 게, 제가 농담삼아 말씀했지만, 이성훈 대표는 어떻게 봐요?
저는 이 표현이 약간 그렇지만 아모레퍼시픽이 전 내년도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네. 아모레퍼시픽의 투자 포인트도 물론 저도 이제 주소 들은 얘기 해드리지만 아모레퍼시픽 투자 포인트가 올해까지는 면세점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저도 매번 면세점 갔다 온 얘기, 호텔 신라 갔다 온 얘기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아모레퍼시픽 자체도 얘기했죠. 이니스프리가 100개 점포 중국에 100개 점포니까 한 달에 10개씩 오픈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 이니스프리가 연 2억인데 네. 얼마 없던 게 갑자기 쑥 올라서 1억까지 올랐다는 거야 지금. 월 매출이야. 이게 그 이니스프리 중국이야. 그래서 요코라는 게 물론 여행하는 사람 중국의 여행객의 요코라고 얘기하는데 한국에 오는 사람이 아니라 중국 내부의 소비에 주목하자 이런 얘기가 화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지금 제가 자기가 얘기하는 거 얘기 좀 해줘. MBK랑 MK 트렌드 그런 관점. 그리고 또 뭐 지금 오늘 보면 그런 것들이 내가 뭐겠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LG생활건강을 그때 당시에도 말씀을 드릴 때 그러니까 LG생활 예전에 이제 한번 그 부사장 지분 매각하기 전에 LG생활건강을 좀 봐야 된다라고 했던 게 뭐였냐면 페이스샵 매장을 그때 LG생활건강이 중국에 깔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네네. 이게 왜냐하면은 그때 작년 이제 올해죠. 올해 이제 여름 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시장이 지금 요우커에 집중하지만 나중에는 요우커가 아니라 이제 중국 내부 이제 소비에 대한 쪽에 대한 흐름으로 이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네. 요우커는 오는 게 이제 몇백만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요우커 와 봐야 뭐 이제 천만 시대를 이제 2018년, 17년 이때 이제 그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1,000만 명이 오는 요우커보다 진짜로 이제 그 중국 내부에서 소비가 되기 시작한다면 이게 1,000만이 문제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이 중국을 본토를 대상으로 해서 그 매장을 깔 수 있다. 특히 이제 온라인에서 매장 그 브랜드에 대한 파워를 얻게 되면 그거는 또 오프라인 매장과는 또 다른 파괴력. 그렇죠. 거기다 모바일로 주문한다 생각해봐라. 그렇죠. 그런 파괴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이제 중국 내부에서 매장을 깔고 있는 애들, 이런 쪽에 이제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했다가 실패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베이직 하우스하고 락앤락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난 락앤락은 아직도 이해가 안 가. 그게 왜 올랐습니까? 락앤락하고 이제, 왜냐면 이제 중국도 소비가 늘면 우리처럼 이런 그런 용기들을 많이 쓰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락앤락 글라스 같은 것도 나왔으니까. 그래서 글라스 나오면서 좀 가지 않겠냐 하는데 글라스락에 밀렸죠. 락앤락과 글라스락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대신에 그 시나리오를 그대로 갖고 있는 저게 있잖아요. 그 유리. 사마왕관인가요? 아닌데. 몰라. 그 글라스락 회사 있잖아요. 이제 그 회사가 이제 계속 몰라. 오르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에 대한 소비 시나리오에 대한 쪽이 대표적으로 실패를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그런 시행착오를 겪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CJ 오쇼핑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롯데 같은 경우도 현지 가게 되면은 다 실패하지 않습니까? 특히 마트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다 실패하거든요. 네네. 까르푸도 국내에 들어와서 실패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유통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유통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부동산에 대한 목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동산을 잘한다고 하는 대표 선수가 있죠. 누굽니까? 그 회장님. 누구야? 이랜드 회장님. 이랜드 회장님. 이랜드 회장님 같은 경우는 거의 부동산의 귀재죠. 그러니까 이랜드의 지금 매출이 어떻습니까? 중국 내에서. 이랜드 매장이 네. 지난번에 그 통계가 뭐 특정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뉴스 보고 하는 겁니다. 찾아보면 나와요. 중국에서 내는 해외 법인 중에서 그 법인세를 제일 많이 내는 거 2022년에 뽑혔잖아요. 네네. 그 상상이 이상이었죠. 그만큼 이제 부동산에 대한 근데 상장된 게 안목이- 없잖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안목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겠고, 이랜드도 거의 다 법인을 이제 대부분 이제 전부 이제 본사 자체를 중국으로 옮겼죠. 본사가 상해에 있다니까요. 네, 그렇죠. 네. 본사가 이제 상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중국 같은 경우, 이 현지화 작업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을 보는 안목에 대한 쪽이 중요하고, 부동산에 대한 안목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중국 내 백화점에 입점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중국 내 백화점에 입점하는 시나리오를 갖고 가는 애들, 지금 NK 트렌드 같은 애들,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MPK 같은 경우는 사실 입점보다는 배달 서비스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중국에서도 배달해? 배달하고 줄 서서 먹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이 상권이 있는 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거리는 또 다르거든요. 먹거리는. 그러니까 먹거리 같은 경우는 찾아오게 하는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중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부동산 문제가 되게 심각하거든요. 공실 문제. 얘네들도. 그러니까 이 부동산 투자업자들이 뭐냐면은 사람들을 이 모객을 이 건물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맛있는 집 유치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모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젊은 애들이 올만한 브랜드를 가지고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는 그런 뭐죠? 뭐 MBA 모자라든가 이런 이제 브랜드를 가지고 브랜드력이 있는 그런 이제 의류 업체라든가 아니면은 뭐 미스터 피자 같은 이런 맛집을 갖다가 지금 그동안 먹어보지 못했던 맛집을 만약에 데려다 갖다 놓게 되면 젊은 인구들에 대한 유동인구에 대한 확산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의 부동산 공실률 문제에 대한 쪽이 오히려 국내 이 브랜드력을 갖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내년 한 해에도 기회가 될 가능성에 대한 쪽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무조건 뭐 그렇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저는 이제 트렌드 같은 건 좀 알잖아요. 조금 네. 알잖아요. 네. 인정을 하시거나 안 하시건 간에 올해는 올해 내내는 화장품이나 이런 업계 얘기하면서 사진 같은 자료 화면을 쓰는데요. 명동에 있는 중국 사람 얘기를 사진 많이 찍었습니다. 호텔 신라도 그런 사진 찍고요. 물론 공기적으로 오픈된 사진이죠. 사람이 떼굴떼굴 많다는 걸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 내년 되는요. 애널리스트나 이런 사람들이요. 중국 현지에 가서 현지 매장에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거 있죠. 이런 사진들이 레포트에 많이 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올해는 아모레퍼시픽이 면세점 때문에 올랐다 그러면 내년에는 현지 매장에서의 매출 아니면 현지 온라인에서 매출 이거 있죠. 이거에 대한 성장 스토리가 많이 나올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모바일 쇼핑이 또 얘기 나올 것이고요. 온라인 진출 플러스 모바일 쇼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묶음이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그 웹젠 같은 경우가 지금 10배가 올라가고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이지 않습니까? 왜 거래 정지됐어? 급등해갖고 과열 경고로 그런 게 있어? 대한민국에? 예, 거래 정지를 시켜버렸거든. 너무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대한민국 특이한 나라네. 네,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중국, 그러니까 이 대박이라는 게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 9대 1이라는 배분율을 가져간대요. 지금 중국에서. 그러니까 약간 야 너 득보야. 이러면은 9대 1, 8대 2거든. 그 사이의 배분율을 가져간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지금 대표적인 게임 업체들, 뭐 대부 시스터즈나 아니면은 뭐 이런 뭐 433 이런 애들은 그런 배분율을 안 가져가지만 웹젠 같은 경우는 되게 낮은 배분율을 가져가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유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배분율에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국 시장에 대한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아주 적은 배분율로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좀 거둬들일 수 있다라는 거. 특히 온라인. 그러니까 이 온라인 쪽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중국에서 온라인에서 물건이 팔리기 시작하게 된다라면 그 브랜드 파워를 갖기 시작한다라면 그거는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매장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파워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대연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대연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하는 게 대연은 잊혀졌는데? 대연은 또 주가가 기억해야 돼? 네. 다시 넣어놔야 돼, 대연? 대연 같은 경우가 주가가 지금 보게 되면은 걔는 큰 폭의 조정이 없었어요. 네네. 오히려 얘는 지금 횡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거든요. 잠깐 피크아웃했다 내려와 있는데 이런 업체들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왜냐하면 그 브랜드 파워가 있는 애들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결국에는 이게 매출로 결국에 증가될 가능성에 대해 아주 매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라코리아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듯이 대연은 아예 이제 그런 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거고 필라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뭐 한세 실업이나 이런 거는 유가 하락에서 같이 이제 소득이 늘어나서 미국 소비에 대한 쪽으로 갈 수 있는 거고. 네. 뭐 이런 시나리오라면은 네. 오히려 대연 같은 경우가 아니면 이제 내년에도 중소형주 중에서 지금 주가가 이제 그 김광재 전문가도 얘기했지만 그 시장에서 어떤 그 슈퍼스타가 나올 수 있는 뭐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중국에서도 중국에서도 내수 소비 중심에 대한 성장에 대한 쪽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내수가 이끄는 중국 시장의 6,000포인트.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과연 어딜까라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다 놓고 본다라면 소비주들 여전히 그러니까 중국 소비주에서 오늘도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위닉스 같은 경우도 뭡니까? 오늘 제목이 증권사 제목이 그거더만. 증권사 제목이 내년에는 얘도 중국 소비주. 이거든요. 중국에다 공기청정기 판다고 해서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왜냐면 네. 요새 저것 때문에. 샤오미도 샤오미의 공기청정기였는데 일부 끝나기 전에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기 혹시 이거 알아요? 어떤 거요? 쿠키잼이란 게임 알아요? 쿠키잼 알고 있습니다. 그게 대박이라며? 네, 대박입니다. 그게 중국에서 만든 거야? 아닌데요? 아니야? 예. 미국에서 만든 거야? 아닙니다. 그 우리나라 쿠키잼이 아니요, 그런 비슷한 게임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만 한 건 아닌 것 같고 네. 페이스북에서 1등이고 구글을 네. 게임에서 전 세계 1, 2등 하나 봐 지금. 네네. 그래서 이게 이거 저 솔직히 이거 화면 네. 제 화면 잡아주세요. 네. 오늘 이게 탑 뉴스 중에 하나야. 네. 이게 차이나에서 페이스북의 탑 게임이 이제 스위트업 차이나를 살린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보면 페이스북도 게임 있잖아요. 게임에 중국 사람 노린다는 거야 이게요.
저는 솔직히 안 읽어봤어요. 왜냐면 저 딱 이런 거 싫어하기 때문에 안 읽어봤는데 좀 관심이 없어.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게 보면 거리가 나올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그 시장에 대한 그런 관심이 여전히. 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할 마음도 없어요. 선호공에 만든 건데. 우리나라 거야? 예, 그 우리나라 거예요. 근데 몰라 이거 갖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하여튼 이게 먼저 탑 게임이라는데 지금 탑으로 올라갔다. 예, 오늘 1부는 여기까지겠고요. 2부에는 오늘 이제 다음 카카오라든가요. 네. 또 하나의 뭐 사모니터는 모바일 게임 트래픽 네네. 관련된 거. 텍셀 네트워크? 내가 처음 들었어. 요 얘기를 이성원 대표가 또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앞서 이제 위닉스도 얘기했지만 샤오미가 또 가전업체에 또 진출하고 이런 얘기 같이 묶어서 2부 시간에 간단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 뵙겠습니다. 네, 음악계 11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 마감할 때, 그리고 1부 시작할 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코스피가 한 6포인트 내외, 6, 7포인트. 코스닥도 한 1포인트, 1.5포인트. 그 정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시장에 좀 변동할 만한 게 좀 보이는 게 있어요? 이 대표는? 시장에서 변동에서 이제 눈에 좀 보이고 있는 거는 이제 컴투스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게임주가 하락을 하고 있죠. 근데 컴투스 같은 경우는 애널리스트 뭐 조사설, 지금 루머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퍼지고 있는 그런 애널리스트? 상황이고요. 예, 예. 그다음에 정확한 내용은 지금 모르겠는데 일단 찌라시로 도는 거는 이제 그런 내용, 루머라고 이제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시장에서 이 필라코리아 베이직하우스 영업무역 환세 실업 이쪽 이제 그 의류 업체들 이런 쪽이 좀 강세로 가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좀 특이한 거는 S-오일이 이제 계속해서 SK이노베이션, 롯데케미칼 어제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그저께도 하락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스프레드 마진에 대한 개선. 그러니까 주유소 가보시게 되면 아직도 유가가 휘발유 가격이 빨리 안 떨어져요. 휘발유 가격이 안 떨어지거든요.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뭘? 국회 앞에 주유소가 전국에서 제일 비싼 주유소로 유명하잖아요. 거기가 보통 2,200원 하던 주유소거든요. 근데 거기가 지금 1,677원 합니다. 국회 앞에 주유소가 SK 주유소 거기? 아니요, S-오일. S 바로 앞에 있는 거? 네, 네. 거기가 보통 2,200원, 리터당 뭐 상관없이 막 2,500원 이렇게 올라갔던 주유소인데, 고급 휘발유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데 거기가 1,677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동네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난 그냥 왔다 갔다 하다 거기서도 넣어요, 지금. 거기서도 나는 언제 저기서 넣어보나 했는데, 내려갔다. 왜 그래, 걔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거기 써붙였더라고요. 여러분의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걸 반영해서, 욕먹은 걸 반영해서, 뭐 가격을 낮췄다 했는데, 국회 연설하러 오셨다가 주유하셨나? 거기서? 나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했어. 한번 보셨나 보지? 유가는 전국 이렇게 비싸. 네. 한마디 하시니까. 그런데 어쨌는지 그 시장, 지금 보게 되면은 유가가 떨어지는 속도에 대비해서 사실 소매 속도는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제 스프레드 마진이 이제 벌어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스프레드 마진에 대한 이 벌어지는 것이 일단 뭐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 그 화학 업체들에서도 나프타 가격은 급락을 하는데 지금 에틸렌 가격이 빠지는 속도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프레드 마진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어디서 이제 급격하게 축소가 되냐면은 유가가 올라올 때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멈추게 되면은 정유화학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 의외로 저는 요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마진 있고 스프레드가 이제 순간적으로 벌어져 갖고 수익 날 수 있죠. 그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1분기, 4분기 실적으로 보여줄 거다. 근데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는 오늘도 이제 전부 다 지금 하향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야. 내 말이 그거야. 실적으로 보여줄 그 수밖에 없다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 잠재적인 악재가 저는 아직 누가 이렇게 한마디 얘기하면 그거가 후속이 어떤 얘기 나올지 좀 항상 이제 그런 걸 하도 오랫동안 봐갖고 그런 느낌이 좀 오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정말 아까 한 말씀 하셨잖아요. 네? 정기가 왜 안 내려? 이거 정말 섬세한 여성분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친절하게. 일단 뭐 지금 최근에 일단 정치적 이슈도 있고. 보세요. 그건 모르겠고, 보세요.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뭔가 제품을 만드는 회사 있다고 보세요. 그럼 자동차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야, 철광석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다는데, 너희 철판 가격 왜 안 내려주니? 건설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너 철근 가격 왜 안 내려주니? 너
시멘트 가격 왜 안 내려주니? 아까 농담이 아니라 이건 거죠. 예를 들어 이거죠. 과자값. 야, 너희들 왜냐면 이마트나 이런 데서 PB 제품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요새 롯데마트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에 예를 들어서 과자를 1,000원에 뭐 들어왔어. 뻔하잖아요. 너 곡물 가격 찍어보면 알잖아. 곡물 가격 떨어졌다는데 너희들 그리고 그 콩값 가격도 떨어지고 밀가루 가격도 떨어졌다는데 값이 왜 안 내려요? 압박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관련주는 속락이자 악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실화 되고 안 되고는 건 의미가 없어요. 주식시장에서. 딱 보이잖아요. 전기료가 얼마큼 인하할지 아무도 모르죠. 다만 제가 보기엔 신용은 할 거란 얘기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 또 친절한 이런 분들 있잖아요. 지난번에 뭐 장관인가 국장인가 과장도 하루 안에 챙겼다고 누가 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다 그 근거 없는 얘기들이지. 네. 그런 일설에 있잖아. 지금 이렇게 되면 대통령은 아무 말씀 안 하지만 수석 보좌관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또 전화하는 거죠. 뭐 산업부나 이런 데 전화 걸어서 한전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합리적이고 그런 판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철강값도 내리는 거고 유화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그 에틸렌 갖고 뭔가 만든 놈이 있을 거 아니야, 뭔가. 네. 누군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상단에 우리가 에틸렌이나 이런 걸 갖고 개인들이 마트에 가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네. 원료를 받아갖고 그거 갖고 옷을 만드는 놈도 있고 나일론 혼방이나 뭐라 그래 무식한인가 옷을 만날 때도 합성섬이 다 들어가잖아요. 합성 나일론 네. 확률 다 그런 거 들어가잖아요. 핸드폰 만들어봐. 핸드폰의 케이스 플라스틱이 어디서 땅에서 파는 거예요? 땅에서 파 이거? 아니잖아. 뭔가 그런 석유 제품에서 원료를 갖고 이거 만들죠. 이거 껍데기 만들잖아. 네. 마우스 보이죠? 마우스도 마찬가지야. 뭔가 들어가자 원료가. 그잖아요. 네. 저는 엄청 악재라고 있어요, 그게. 이게 장난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언제 또 튀어나올 수 있다. 그래서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이거 유가 떨어진다는데 그렇게 피부에 안 와닿아. 그럼 피부에 와닿는 걸 보여주는 거죠. 쉽게 이거죠. 라면 값이 너무 비싸네요. 한마디 하면.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과 연관되지 않을까요? 그건 난 모르겠어. 정치는 하나도 모르고 관심도 네. 없고 중요한 거는 네. 라면 값이 왜 안 떨어지니? 그잖아요. 라면 네. 밀가루 만들잖아. 네네. 그리고 만들어가면 각종 기름류 뭐 유제품 들어갈 거 아니야. 네. 왜 안 떨어지니? 네. 한마디 하면 제가 아는 한은요. 기어요. 단돈 10원이라도 내리죠. 신용이라도 하죠. 누구부터? 이마트부터 내리죠. 예를 들면 이마트나 그렇죠? 홈플러스 이런 데 내리면 걔네들이 자기네 무슨 국가적인 충성한다고 자기네만 내려. 조지죠. 네. 누굴 조져? 납품업자를 조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일련의 흐름이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 그게 되게 악재라는 생각 갖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예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도 그 무슨 지수 만들었잖아요. 만들었죠. MB 지수인가 뭐 만들었는데 그거 하나도 안 내려갔잖아. 몰라. 네. 관심이 없어. 네. MB가 한 거는 이제 관심도 없어. 네네. 지금 중요한 건 지금 어저께 일어난 거 일련의 사태가 지금 궁금할 뿐이야 나는요. 그래서 네. 이게 지금 보면 한국전력은 시작일 뿐이다. 한국전력은 네, 그리고 이 모든 거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외국인의 자본주의적 시각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악재죠. 그러니까 넌센스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근데 시장은 늘 그렇잖아요. 합리적일 수만 없어요, 시장은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잖아요. 아무리 좋다고 훅 떨어지고 나쁘다고 훅 올라가잖아. 똑같은 얘기했고 좋다 나쁘다는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그게 시장이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레포트, 메이저 레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포트 코너인데요. 어제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니까 레포트가 흥미로운 레포트가 쏟아지고 있어요. 네. 오늘 또 처음 얘기한 거, 이것도 듣보잡이야. 내가 듣보잡인데, 이거 듣보잡 무섭다. 듣보잡은 무서워. 듣보가 무섭긴 한데, 이거가 지금, 이 텍셀레트컴이라는 회사는. 뭐야? 텍셀레트컴이라는 회사인데. 진짜 듣보잡이네? 네, 진짜 듣보인데 이게 왜 어렵냐면, 이게 자회사 매출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커요. 뭐야? 자회사.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하는 거는 모바일 인터넷 컨텐츠 트래픽 증가에 대한 수혜주긴 한데 이게 뭐냐면 얘네가 하는 일이 정보 보안 솔루션 이쪽이거든요. 정보 보안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농협에 대한 보안 솔루션도 이번에 얘네가 수주를 했어요. 네네. 농협 보안 솔루션. 그래요. 그래서 이 텍셀레트컴,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보안 쪽에 대한 보안 관련주라고 보셔야 되는데 얘가 이제 뭐뭐하고 관련이 있냐면은 지금 보게 되면은
그림을 보시게 되면 텍셀레트컴에 대한 이제 매출 추이가, 영업이익 추이가 나오잖아요. 근데 세종저축은행에 대한 것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회사가 세종저축은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갖다가 사고 파는 그 저작권을 갖다가 이제 사고 파는 이제 그 멀티비츠 이미지라는 이제 자회사가 있는데 요게 또 매출이 또 나와요. 그래서 요것도 봐야 되고 세종저축은행도 봐야 되고 또 한중선박기계가 또 자회사인데 요쪽도 또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흐름들이 다 합쳐져서 지금 이 텍셀레트컴에 대한 영업이익에 대한 쪽을 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텍셀레트컴 자체만에 대한 매출의 그 영업이익에 대한 쪽 보게 되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근데 다 괜찮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문어발, 소형 이제 문어발 회사일 수도 있는데 왜냐면 뭐 이 1년에 뭐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축은행이 있지를 않나, 한중선박 기계가 있지를 않나, 멀티비츠 이미지가 있지를 않나, 별의별 게 다 있는데 각각이 또 이제 플레이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세종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고수익성 상품 비중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한중 선박기계의 경우도 수주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멀티비츠 이미지 같은 경우도 매출 확대로 분기 최대 실적 경신이겠죠. 실적 갱신이 아니고 여기 단어가 틀렸네. 경신이 예상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보기에는 일단 텍셀레트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분류가 될 때는 이 보안 관련주, 그러니까 트래픽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모바일 인터넷 뱅킹, 그 다음에 뭐 결제 서비스 이런 것이 확산이 될 때 수혜주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급격하게 매출이 올라온다라기보다는 테마성에 엮일 때 가장 이제 좀 그 펀더멘탈이 되면서 테마에 엮일 수 있는 기업 이런 쪽으로 보고 있고 목표치가 3,800원이에요. 근데 지금 주가가 1,920원이거든요. 지금 오늘 주가가 얼마인가요? 텍셀레트컴이 지금 2,000원으로 올라왔는데 거의 뭐 90% 상승력이 있는 그런 주식으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에 이제 500원짜리 주식을 지금 2,000원까지 올라왔는데 한 20배 가까이 올라왔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가 상승력 2,000원이 500원이 4배 정도 올라온 거죠. 근데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텍셀레트컴 들어보셨고요. 근데 이거 지금 100%인데 키움에서? 아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불법을 한 거야? 불법을 저질렀네 여태까지. 이거 큰일 났네. 네. 그럼 이거 없던 일로. 이거 올리면 안 되겠네. 네, 이건 삭제하겠습니다. 네, 삭제하겠고요. 네. 다음 카카오입니다. 다음 카카오인데요. 다음 카카오 100% 아니지? 네. KTB 투자증권에서 나온 오늘 따끈따끈 자료인데요. 이 자료가 다시 담아야 할 때. 네, 다시 담아야 할 때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고점 대비 주가가 45% 하락 중이나 이 친구 얘기 들어보면요. 펀더멘탈은 변화가 없다는 판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 얘기요. 그래서 투자 의견 및 목표 주가를 유지한다는 얘기고요. 목표는 시가총 10조 원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카카오 스토리에, 저는 카카오 스토리 안 쓰는데요. 카카오 스토리의 광고, 모니타이제이션은 순조롭게 돈벌이가 되고 있다. 그 다음입니다. 인 디테일이요. 보시면 돈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분기부터 비등형과 노출형 광고가 판매 중인데 이게 잘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서요. 카카오 스토리가 이제 왜 의미가 있냐면 카카오 스토리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네이버에서 블로그 영업하던 애들이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지금 어디로 갔냐면 카카오 스토리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스토리가 이제 블로그 하던 이제 파워 블로거들이 카카오 스토리로 가면서 이쪽에 이제 광고 영업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네. 네. 그리고요. 다음에는 보면 카카오페이랑 뱅크 월렛 이게 이제 뭐 효과 있다 없다는 얘기 하고 있잖아요. 이성훈 대표 써보니 어때요? 쓴 적이 그냥 뭐 쓴 적이 편하긴 해요. 누구한테 썼어? 지금 그 MT 갈 때 어디? 한국경제TV에서 MT 갈 때 돈 보낼 때 한번 썼습니다. 누구한테? 그 AD한테. 그럼 그거 넣을 때 가입을 한 다음에 그 사람한테 계좌번호만 있으면 바로 날아가는 거야? 네네. 그냥 그 친구한테 딱 하면 돼요. 수수료는? 네. 수수료는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 지금 얼마 냈는지. 예. 그래 처음에 돈을 얼마? 지금 아마 수수료 면제 기간이라 없을 걸요. 그러니까 처음에 돈은 그 가상 계좌 같은 데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네네, 그렇죠. 네. 카카오 월렛 가상 계좌였는데 자기 가입했어 거기? 그러면 다 가입했어요. 카카오페이도 하고 뱅크월렛 두 개 다 있어? 네네. 자기가 200만 명, 50만 명 안에 들어가는 거죠. 네. 얼려다타네.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승훈 대표가 쓰고 효과가 있다 그러면 그거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주위에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를 카카오 이 페이 때문에 카카오 페이 때문에 이제 저게 심해졌다. 뭐 잔 지출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요? 친구 생일이니까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친구 생일이니까 커피, 친구 생일이니까
뭐 케이크 이러면서 이제 보낸다는 얘기죠. 아, 거기에 쿠폰으로. 그런 상품도 들어가? 예, 그런 것도 이제 막 보낸다는 얘기에 사서. 그러니까 이제 나 이것 때문에. 예를 들어 스타벅스 커피를 쏜다는 거 아니야? 예,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뭐 많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이 친구 얘기는요. KTB 투자증권 레포트에 따르면 각각 200만 명과 50만 명인데 순조롭게 확대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또 KTB 투자증권은 자기네에게는요. 카카오픽은 또 뭐야? 카카오픽. 카카오픽. 네. 카카오픽이랑 또 뭐 있는 모양인데 카카오픽은 또 재밌네. 소셜 커머스네. 카카오픽. 네. 이거가 자기네가 잠재력이 쿠팡보다 낫지 않다. 전 안 써봤어요. 자기는 알아요? 저는 진짜 이게 카카오픽이 알아? 아니요, 지금 안 해봤는데 쿠팡보다 높을 수 있죠. 왜냐하면 쿠팡은 전지현 때문에 쿠팡하라가 됐지만 사실 카카오픽이 되면 카카오픽 같은 경우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쇼핑몰 같은 거라. 네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맞죠. 몇 가지 상품만 제공. 네. 여기 다시 봐요. 짱이라님은 좋으시고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래서 네. 쿠팡보다 좋다. 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신규 사업은 모바일 검색사. 이건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는 네네. 거잖아요. 이거 카카오톡이 사겠다는 거. 근데 네. 이거가 다음에 합쳤기 때문에 뭔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모바일 검색 사업의 이제 핵심적인 등등이 있다는 얘기죠. 꾸미현실님도 맞아요. 애가 너무 남발하네요.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꾸미현실님은 이제 그 다음 카카오를 사셔야 되는 거지. 그죠? 저는 근데 네. 저는 제가 이제 걱정인지 모르겠지만 네. 카카오 월렛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청소년한테 금지시켜야 돼. 왜요? 삥 이런 것 때문에. 왜냐하면 삥 떠들 것 같아 이걸로. 셔틀 시킬까 봐. 셔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애들한테 이거 안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카카오 셔틀 뭐 이런 거 생각 없잖아. 카카오 셔틀. 네. 너희들한테 나한테 얼마씩 쏴 임마. 왜냐면 이러다가 잘못하면 부모님들이 용돈도 여어줄 수 있거든. 네. 그 큰일 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거가 갑자기 사회적으로 누가나 기자가 쓰기 시작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조선일보나 이런 데 갑자기 하나 어떤 기자 애가 한 명이 당했어. 그거 쓰잖아요. 그럼 사회적 이슈가 훅 되는 거예요, 지금요. 이거 문제가 되죠. 지금 청소년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할 수 있게 해놨을 거 아니에요, 이거.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약간 걱정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하튼 그렇게 됐다. 이 친구들은 좋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가장 큰 거는 오백 이슈가 계속 살아있었잖아요. 자사주 매도하고 자기네 네. 자사주란 게 이제 자사주가 표현이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뭐죠? 자기 주식 네. 직원들이 갖고 있는 거 그게 맞네. 자사주 맞네. 그 직원들이 갖고 있는 자사주에 대한 매각 이슈가 있는데 그것들도 오백 이슈도 크지 않다. 판단을 얘네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KTB 투자증권의 결론은 다음 카카오는 다시 남아야 될 듯.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많이 빠졌는데요. 저는 갑자기 여기까지 하고 나서 마지막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네, 종목 설정인데요. 아까 이제 다음 카카오도 한번 네. 봐주세요. 차트 한번 봐주세요. 네. 네. 카카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많이 왜냐면, 내려왔죠? 네, 많이 내려왔잖아요. 네. 네. 같이 좀 봐주세요. 그리고 차트를 본 적이 없어갖고 저는. 많이 내려왔잖아요. 네. 좀 길게 봐주세요, 길게. 길게? 네. 더 길게? 그럼 아주 아까 거 좀. 여기서? 네, 조금 좋은데. 제가 보기에 네. 이게 보면 이 논리가 그거잖아요. 상황이 변한 게 없다는 거잖아요. 네. 물론 그렇게 왜 이렇게 올랐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어. 이것도 무슨 뭐냐 이것도. 이건 피보나치 수열인데 이거 빼버리자. 많이 올랐잖아요. 네. 왜 많이 올랐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주가 고점 대비 뭐 40%가 떨어졌다며. 그렇죠. 40%가 뭐예요? 지금 바닥에서 지금 절반 반토막을 딱 낸 거네. 그러니까 46%가 네. 떨어졌잖아요. 네네. 그러면 떨어질 동안에 이 논리가 그러잖아요. 그동안 바뀐 게 뭐 있니?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친구는.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 새롭게 추진한 것들이 이제 효과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 네. 이 얘기잖아요. 똑같이 그죠? 논리 하나 적용해 볼 만한 주식이 아니세요? 네? 이 얘기를 좀 의견을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엄청 좋아했던 주식인데요. 네. 제가 올 여름부터는 이게 뭐 너무 많이 올랐다. 이제 개나 소나 다 얘기한다 그랬는데요. 알게 모르게 똑같이 떨어진 게 있네요. 호텔신라 한번 보세요. 호텔신라. 이거 호텔신라요? 여기는 이거 호텔신라요? 호텔신라. 이거 호텔신라요? 네. 아까 거의 똑같지 않아요? 친구도 있죠. 뭐요?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는 약간 뭐 논쟁의 여지가 있어. 네. 호텔신라 봐봐, 호텔신라. 네. 호텔신라가 네. 금년 여름 저 7월이에요? 네네. 7월? 네. 저 7월 맞아요? 네. 7월 대비 지금 떨어졌는데 예.
영업이익이나 영업이 사람들이 고객이 쉽게 얘기해서 고객이 45% 50% 줄었나? 아니요. 14만 원 할 때랑 지금 때랑 제가 보기에 절대 줄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이미 폭발적으로 꽉 차 있어. 아무 상관없는 주말에 가시더라도 꽉 차 있어요, 거기는. 늘 꽉 차 있죠. 늘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항공에서도 6성급 호텔을 광화문에다 짓겠다고. 7성. 7성급인가요? 7성. 7성급 호텔. 그것도 그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한옥 양식으로. 그렇지. 예, 이게 그 주위 풍경이랑 맞게 아, 어울리게. 나 북촌으로 이사 갈까봐. 다만 그 앞에 네. 여학교가 두 군데나 있고 뭐 그러더라도 상관없이. 아, 그렇죠. 예, 그게 법이 이렇게 뭐 시행령에 개정이 안 되면 그 뭐 호텔은 뭐 안 되는 데거든요. 네. 그래도 존경하는 대한민국 재벌. 나 어떻게 또 뉴스 보다 또 하나 깜짝 놀랐어. 네.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요즘도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대. 뭐? 국적항공사가 무슨 이래서 어떤 사람이 또 어딘가 JTBC인가 어디 종편인가 어디 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태가 빨리 해결되는데 국적항공사라. 국적항공사라서 대한항공이 시청자분들은 돈 10,000원이라도 준 거 있어? 10,000원이라도 준 거 있어? 그럼 이름을 빼버리자. 나는 하나도 받은 적이 없어 대한항공한테. 한진항공으로 근데 이름을 국적항공사라는 게 왜 나와? 거기 논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그럼 이름을 한진항공으로 바꾸자 이제. 어? 한진항공으로. 한진항공으로. 대한항공 때. 여하튼요. 네. 그래서 저는 호텔 신라가 똑같은 논리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는 건 재밌어요. 네.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주가가 저는 그 우연히 찾은 거거든요. 네네. 뭐 찾은 것도 보다 오늘 올라가기 때문에 보았더니 카카오랑 똑같은 논리야. 근데 왕창 좋아질 거 없어 호텔 신라가. 그렇죠? 뭐 이렇게 떨어졌냐.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은 내일도 1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정말 엄청 춥고 바람도 불고 내일 또 잘못하면 눈도 많이 온다니까요. 여러분들 교통 운전하시는 특히 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